청소년들의 꿈과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가는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7. 자,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볼까 하는데요. 진짜 요즘 코로나 시대에 정말 여러분 뭔가 되게 그리운 뭔가가 있지 않습니까? 정말 공연장에 찾아가서 배우와 그리고 연주자와 함께 호흡하는 이 시기가 진짜 대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이 코로나 시기가 끝나면 그런 공연 진짜 꼭 한번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실 멘토분도 정말 그 그리움이 너무나 크신 분일 거예요. 트럼펫이라는 악기로 다양한 감성을 표현해주고 계시는 트럼펫터 성재창님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주제는 내가 하고 싶은 일, 아웃사이더, 보물지도 이렇게 세 가지인데요. 일단 첫 번째 주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연주합니다. 자, 이렇게 생긴 악기입니다. 보통 그 악기로 음악대학에 가겠다고 생각을 하면 언제쯤 시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람마다 다르지만 제가 재직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기악과에 입학한 학생들의 예를 들면 많은 학생들이 초등학교 입학 전이나 저학년 때 전공을 시작하고 혹독한 연습과 경쟁을 통해 중학교 과정인 예원학교 그리고 예술고등학교를 거쳐서 서울대학교에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비교적 늦은 나이인 고등학교 1학년 때 우연히 고등학교 음악반에 들어가서 트럼펫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그때만 해도 전공할 생각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한 30분 정도 연습을 했는데 이상하게 트럼펫을 연주하는 그 짧은 시간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안 그래 보이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공부를 꽤 잘했습니다. 예. 사실 뭐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성적이 잘 나왔었어요.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예습과 복습 없이는 쫓아갈 수가 없을 정도로 어려웠고 또 지역에서 선발된 뛰어난 학생들과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들에 비해 성적이 점점 떨어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를 서서히 잃다가 1학년 말에는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게 됐습니다. 예,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음악 선생님께서 저에게 갑자기 음악을 전공해 보면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하셨습니다. 뭐 제가 특별히 악기에 재능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가족이나 친척 중에 음악을 전공한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태어나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일이라 처음 그 제안을 받았을 때 많이 놀랐습니다. 게다가 대학 입학까지 약 2년 정도 남은 시점에 과연 악기를 지금 시작해서 입학 시험을 보는 게 가능한 일인가에 대한 의심도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가 내가 지금 좋아하는 일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제 자신에게 해봤습니다. 현재 나는 공부가 정말 하기 싫다. 하지만 트럼펫 연습은 재밌다. 시작은 늦지만 어차피 인생은 길다. 좋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트럼펫을 전공해보자. 그때가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겨울 방학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제 인생의 큰 도전이 시작됐습니다. 정말 신기했던 건 공부할 때는 10분도 책상 앞에 가만히 앉아 있지 못했던 제가 트럼펫 연습을 할 때는 앉은 자리에서 3시간, 어떤 때는 5시간씩 안 쉬고 연습을 했습니다. 선생님께서 내주신 숙제를 하나하나 완성해 가는 거 그리고 안 되는 걸 조금씩 되게 만드는 그런 연습 과정을 통해 성취감도 많이 느꼈고 연습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만약 내가 트럼펫 대신 하기 싫은 공부를 계속했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 어떤 일을 하고 있을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제 자신이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 그 당시 음악을 전공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할 때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게 무엇인가에 대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결정하고 내 자신을 믿었던 게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썩 내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아싸, 인싸 이런 말 많이 쓰시죠? 어떤 삶이 훌륭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류의 삶을 원하고 어디서든 비주류로 사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정하기 싫지만 트럼펫을 시작하고 저는 쭉 아웃사이더의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에는 음대 기악과의 주류인 예원예고 출신이 아닌 인문계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랬고 서양 음악의 중심인 유럽으로 유학을 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는 동양의 작은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항상 겉돌았던 기억이 납니다. 올림픽에 출전한 축구나 야구, 농구, 핸드볼, 배구 같은 팀 경기에서 경기에 출전하려면 감독에게 뽑혀야 주전 선수로 경기에 나설 수 있잖아요. 그렇듯이 음악가도 권한을 가진 어떤 사람에게 뽑혀야 연주 무대에 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비주류로 살다 보니 아무도 저를 무대에 불러주지 않았고 좋아하는 트럼펫을 연주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이 저를 굉장히 무기력하게 만들었었습니다. 트럼펫을 연주하기 위해 어떻게 하면 아웃사이더의 삶을 극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먼저 저는 제 자신이 아웃사이더임을 철저하게 인정했습니다. 출신 자체가 주류가 될 수 없다면 주류들에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실력 있는 아웃사이더가 돼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8시에 학교에 가서 밤 11시까지 대학 수업을 듣는 시간을 빼고는 정말 연습만 했고 어떨 때는 수업도 많이 안 갔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 대학교 학점이 굉장히 낮습니다. 혹시 샤프심 학점이라고 들어보셨나요? 0.5, 0.7. 네. 네. 그런데 대학 시절 내내 저는 매일매일을 연습실에 가장 일찍 가서 가장 늦게 가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열심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독하게 연습을 하다 보니까 4학년 졸업할 때쯤에는 실력이 많이 향상된 제 자신을 볼 수 있었고 실력이 향상되다 보니까 저를 필요로 하는 곳도 많아지고 학교 안팎으로 크고 작은 연주들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면서 어느 정도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전히 아웃사이더였지만 저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았기 때문에 아웃사이더일 때 느꼈던 상실감, 무력감 대신 강한 자신감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감을 가지고 유학을 떠났습니다. 아까 잠시 이야기했지만 저는 독일 뮌헨에서 유학을 했는데요. 클래식 음악에 대한 자부심이 강한 독일 사람들과 같이 일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저는 그때도 아웃사이더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본 고장인 독일에서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서 주류가 될 수 없으니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했고 때때로는 제가 할 필요가 없는 일도 제가 하겠다고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그런 적극적인 모습을 독일 사람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연주 하나하나 최대한 좋은 연주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케스트라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개인적으로 실력이 또 많이 늘어서 후에 핀란드 국립 오케스트라에 정규직으로 채용되는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분명 주류의 삶을 살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아웃사이더의 처지에 있다고 하더라도 주눅들거나 굴하지 말고 실력으로 꼭 인정받으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들 나이 10대 시절 그리고 20대 시절 누구나 그렇듯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림을 그려본 적이 많습니다. 10대 시절에는 더 큰 꿈이 있었지만 20대가 되고 현실과 가까워지면서 꿈이 점점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20대 시절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가서는 특히 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았는데요.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친한 후배가 저에게 이 보물지도라는 책을 국제 택배로 보내줬습니다. 자신이 갖고 싶은 거나 원하는 바를 사진으로 만들고 그것을 자주 볼 수 있는 위치에 붙여놓으라고 합니다. 책에서는 이 사진들을 보물지도라고 하는데 보물지도를 만들고 계속 눈으로 보다 보면 그 사진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자기 개발 서적을 읽어보면 드는 생각이지만 일단 의심이 생기죠. 정말 저렇게 될까? 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진짜 가능할까 하면서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뭐 특별히 손해보는 것도 없고 다른 자기 개발서보다는 그래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하라는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냥 해보자는 마음으로 제가 갖고 싶은 거 그리고 되고 싶은 모습들의 사진들을 구해서 저만의 보물지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것들이 하나둘씩 이루어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유학을 하고 있을 때 가장 큰 목표는 물론 취업에 대한 목표였겠죠. 네. 유럽에 있는 오케스트라에 취직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음악 축제에 참석하려고 핀란드라는 나라에 다녀왔는데 이 자일리톨의 나라 핀란드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때 갔을 때. 그래서 여기에 취직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핀란드에 있는 여러 오케스트라들을 알아보고 그 중에 갈 만한 곳을 찾아봤는데 이 핀란드 국립 오케스트라가 여러 면에서 저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케스트라의 사진을 저의 보물지도에 붙여놨는데 그러자 신기하게도 3달 정도 후에 그 오케스트라에서 트럼펫 연주자를 뽑는다는 공고가 났고 물론 오디션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약 30대 1의 경쟁률이었는데 그걸 뚫고 제가 그 자리를 얻게 됐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유학을 할 때 정말 갖고 싶었던 악기가 있습니다. 아까 트럼펫 어떻게 생긴지 보셨죠? 네. 당시 유학생이었던 저는 생활비도 모자랄 때가 많을 만큼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 비싼 악기를 산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가 없었는데 저는 악기의 사진을 보물지도에 붙였습니다. 네. 몇 년이 지나고 핀란드 국립 오케스트라에 취직을 했더니 제가 정확하게 원하던 그 악기를 뭐 제가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오케스트라에서 연주에 필요하다면서 저에게를 위해 사줬습니다. 네. 신기하지 않나요? 네. 책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자신이 원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제 경험상 처음에는 그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라는 의심으로 시작을 하지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사진, 내가 갖고 싶은 거나 내가 되고 싶은 모습 그 사진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막 생겨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인생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꼽으라면 저는 이 책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보물지도가 필요하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작은 늦지만 어차피 인생은 길다. 좋다. 그럼 내가 좋아하는 트럼펫을 전공해보자.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썩 내키지 않는다면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고 마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신 자체가 주류가 될 수 없다면 주류들에게 실력으로 인정을 받아서 실력 있는 아웃사이더가 돼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걸 시각적으로 보다 보면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을 한다는 겁니다. 예, 교수님, 교수님의 일대기 얘기 잘 들어봤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늘상 궁금한 게 음악 하신 분들 독일로 많이 유학 가시잖아요. 예. 가시기 전에 독일어 되게 잘하셔서 갑니까? 저는 일단은 독일 유학 가서요. 네. 사실 좀 언어 공부를 많이 했었어야 되는데 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해가지고 일단 손짓 발짓. 예, 그렇게 해서. 와, 그렇게 해도 거기서 생활이 됩니까?
그냥 좀 뭐 힘들긴 한데 그래도 뭐 사람 사는 데니까 할 수는 있습니다. 몇 가지 단어만 좀 알면. 그렇군요. 아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관악기 하시는 분들은 전반적으로 좀 풍채가 크고 막 이렇게, 그리고 트럼펫이란 악기가 뭔가 전쟁터 나가기 전에 빠빠빠 막 불고 나가고 막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상나팔도 원래 트럼펫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뭔가 강인하고 막 땅땅하고 막 우악 이럴 것 같은데 호리호리하신 이런 뭔가 패셔너블한 이런 느낌이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제 편견인가요? 아니면은 정확하게 보셨고요. 이제 예전에는 좀 이렇게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사람들이 다 굉장히 좀 시끄럽고 좀 거칠고 막 소리가 크고 이런 악기로 많이 생각을 해서 했고 또 좀 아무래도 풍채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했는데 저는 제가 지금 이제 추구하는 거는 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럼펫에 대한 어떤 그런 편견을 좀 깨고 싶은 게 그래서 트럼펫도 충분히 부드러울 수 있고 충분히 아름다울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연주를 하면서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뭔가 이 트럼펫의 강한 느낌보다 부드러운 느낌을 조금 선사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거군요. 부드럽고 세련되고 또 아름다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트럼펫에. 다음에 또 강연을 초청해 주시면 악기를 가져와서 그때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트럼펫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게 시즌 7이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사실 시즌 8을 재계약하길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때 되면 또 같이 나오시면.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학교에서 이제 학생들도 가르치시고 계시고 연주자로서도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예. 어떤 게 더 좋으세요? 제가 연주자의 입장에 있을 때는 항상 을의 입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필요로 해서 써줘야지 저는 가서 연주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반면에 제가 뭐 교수의 입장이 됐을 때는 뭐 요즘에 자꾸 갑질이 문제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약간은 갑의 위치에 갑의 있을 수 위치. 있는.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는 점점 이제 연주보다는 가르치는 게 조금 더 편하다 그래야 되나? 그렇지. 좀 편하긴 하겠죠. 그래서 다시 반성을 해야 됩니다. 다시 연주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자, 오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질문들을 많이 하고 싶을 거예요. 벌써 눈이 초롱초롱한데요. 오늘 학생분들 중에 교수님께 질문하고 싶은 학생 있으면 손. 네. 좋습니다. 트럼펫이라는 악기를 시작하시면서 좀 좌절감이 들었거나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제가 사전에 이 학생과 대화를 좀 나눠봤는데요. 이 학생 리코더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지금 포기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어떤 대답에 따라서 이 친구가 리코더를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예. 일단 모든 분야에서 다 슬럼프가 다 있는 것 같아요. 뭐 운동하는 사람도 당연히 슬럼프가 있고, 공부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막 잘 되다가 또 어느 순간 안 될 때도 있고,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셔서 알겠지만 무슨 천재 운동선수들, 천재 음악가들이 막 태어나지만 이 슬럼프를 극복 못하고 없어지는 경우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극복하는 게 그만큼 힘들어요. 그래서 물론 자기의 노력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또 그것만큼 또 어느 정도 운도 있어야 되고, 내 그 강한 그 의지력, 그러니까 내가 생각 자체를 좀 힘든 거를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악기 관두고서 좀 다른 일도 해보려고 좀 했었어요. 그랬는데 진짜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그 일을. 다른 일이 더 힘들던가요? 나는 그냥 악기 해야겠다. 그리고 다시 돌아왔었거든요. 일단은 열심히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그 힘든 상황을 참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용기, 그리고 끈기,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수님은 이제 악기를 함에 있어 이제 중요한 게 인성도 중요하지만 인내도 역시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일단 버텨봐라. 버텨봐라. 그런 거죠. 자, 다음 질문 또 있으면. 네. 혹시 무대 위에서의 연주곡을 정하실 때 어떤 기준으로 왜 정하시는지가 궁금해요. 연주곡을 결정하는 포인트. 이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거는 당사자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결정해서 줍니까? 뭐 그때 다른데요. 일단은 뭐 아까 여러분들 보셨던 그 하이든 같은 경우는 일단, 그러니까 협주곡인 경우에는 주로 오케스트라에서 저한테 어떤 곡을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오케스트라가 또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그 반주에 맞춰서 제가 또 연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협주곡 말고 독주회가 있어요. 독주회, 리사이틀이라고도 하는데 그 독주회는 이제 약 뭐 1시간 반 정도 제가 혼자 나와서 연주를 하는 거거든요. 뭐 피아노 반주를 하거나 뭐 아니면 뭐 작은 오케스트라 반주를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제가 짜야 되죠. 저는 이제 프로 연주자이기 때문에 관객들이 돈을 내고 연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완성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완성도 있게 연주를 준비해서 관객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팔고 살 수 있는 그런 음악을 저는 프로페셔널 연주자이기 때문에 만들어야 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너무 어렵지 않은 제가 할 수 있을 만한 곡들을 잘 찾아가지고 그러면서 너무 쉬워 보이지 않는 현실적인 그런 곡들을 찾아서 연주하려고 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냥 혼자 방에서 연습할 때랑 무대에서 연주를 할 때랑 내가 갖는 마음가짐이랑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콩쿨도 많이 나가보고 무대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는 저는 그런 얘기를 학생들한테 많이 하고 저는 무대가 가장 좋은 선생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대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경험을 많이 쌓다 보면은 떨림도 덜해지고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간만에 무대 서면 이게 떨리죠. 네, 더 떨리고. 뭐 이렇게 소개팅도 사실 처음에 만났을 때 떨리지 매일 보면 안 떨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논리 같아요. 네, 아유, 진짜 학생들의 질문에 이렇게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교수님 보면은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꿈을 정해놓고 쭉 잘 이루면서 오셨어요. 혹시 지금은 다 이루신 것 같은데 앞으로의 꿈이나 계획 같은 게 또 있으신가요? 일단 저는 60세 넘어서까지도 악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실력을 유지하는 게 일단 악기적인 목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좋은 선생님이 돼서 또 좋은 학생들을 많이 만드는 그런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 청소년들이 많이 이 영상 볼 거란 말이죠. 청소년들 요즘에 많이 고민도 많을 거고 미래가 불확실한 두려움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학생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시겠습니까?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아까 제가 강연했던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꼭 공부가 정답은 아니거든요. 공부 말고도 정말 할 게 많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보물지도 같은 건데 어떤 자신만의 그런 인생을 설계한 다음에 그거를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미래를 항상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신 성재창 교수님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인데요. 저도 우리 청소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한테 그런 질문들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뭐 좋아해요? 이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사람들 꽤 많거든요. 그럴 때는 뭘 싫어하는지 한번 생각해 봐요. 뭘 싫어하는지. 우리는 좋아하는 것을 하려는 힘보다 싫어하는 것을 안 하려는 의지가 훨씬 더 강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싫어하는 거, 무시당하는 거 굉장히 싫어요.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라고 행동을 계속했더니 어느 곳으로 가고 있고 그곳이 제가 좋아하는 곳이 돼 있고 좋아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걸 모를 때는 싫어하는 건 다 알잖아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싫어하는 거 반대쪽으로 가도록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꿈은 직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꿈틀은 우리 진로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꿈을 찾아가는 방향을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뭔가 여러분이 잘하는 여러분의 특징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어떻게 발현시키느냐, 이것이 바로 꿈으로 가는 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꿈틀은 여러분의 꿈을 찾아가는 길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